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정보의 유형. 자 특성에 따른 분류다. 자 여기가 이제 어려워. 문제가 나면 여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 봐야 되는데 특성에 따른 분류라는 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자 얘는 자 우리가 어때요? 객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다. 그래서 특성에 따른 분류와 가장 우리가 이제 구별되는 게 뭐냐면 책을 넘겨보세요. 거기 이용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특성에 따른 분류하고 얘는 정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용 주체에 따른 분류는 얘는 어때요? 우리가 똑같은 정보라도 어때? 이용 주체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럼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해서 외부 정보와 내부 정보가 있잖아. 그치? 자, 그럼 특성에 따른 분류는 어때요? 외부 정보, 내부 정보는 누가 보더라도 외부 정보, 내부 정보야.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이제 국방부다. 그러면 어때요? 국방부 내부 정보와 국방부 외부 정보는 어때요? 누가 보더라도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야? 특성에 따른 분류가 되는 거지. 자, 양적, 질적 정보. 우리가 질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의미론적이다. 그치? 우리가 양적이라는 건 어때? 수치화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 그치? 그래서 양적, 질적 정보. 수량으로 기술되는 정보다. 수량. 나온 뭐야? 양적 정보예요. 자, 수량이 아닌 정성적이라는 말이 정성적이란 정성평가라는 말도 있거든요. 정성평가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판단하는 걸 정성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성적 하면 어때? 의미론적. 같은 말이야, 이게. 자, 그래서 수량이 아닌 정성적으로 기술되는 정보다. 이것도 누가 보더라도 어때? 양적 정보, 그렇지? 우리가 질적 정보, 그렇지? 정성 정보라는 거가 이제 이거는 어때? 바뀌지 않는 거잖아, 그렇죠? 자, 시계열 기준이다. 과거, 현재, 미래도 어때? 누가 보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발생 빈도는 어때요? 항상, 그렇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정보가 항상 정보라면. 수시 정보다, 그치? 임시적이고 불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정보라 이제 수시로 나타난다라는 게 임시적이고 불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정보를 수시 정보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여기. 자, 그러면 자 이제 이용 주체에 따른 정보를 먼저 볼게요. 자, 3번에서 이용 주체에 따른 정보를 보면 형식 정보, 의미 정보를 보세요. 얘는 자 거기 컴퓨터 프로그래머 뭐 색이나 모양 등 패션 분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이 평가되지 않고 정보 이용 주체에게 의미를 주지 않는 단순한 사실을 말해. 무슨 말이냐 하면 컴퓨터 프로그래머에게 어때요? 컴퓨터에 관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어때요? 일반인한테는 그냥 똑같은 정보잖아. 그러니까 같은 정보가 이용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이용 주체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형식 정보와 뭐가 있다? 의미 정보가 있다라는 거겠지. 형식 정보, 의미 정보. 자, 가치 기준이라고 했잖아. 자, 가치의 상대성이라고 했잖아. 그치? 가치 기준. 이용 주체에게 직간접적으로 효용을 가져다 주는 정보인데 수단적 정보도 있고, 그치? 목적적 정보도 있고, 서비스제적 정보도 있어요. 자, 또 어때? 가치 없는 정보도 있단 말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보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때? 똑같은 정보가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치 기준에 따른 분류도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우리가 이용 주체에 따른 분류가 된다라는 거야. 그렇지? 비용 기준. 자, 정보통신산업은 정보 획득에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성립하고 발달하는데, 그렇지? 자, 일상적 경제활동 중에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똑같은 정보라도 어때?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때? 그냥 무료로 얻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때? 이게 비용 기준으로 한다. 그치? 자, CO. 자, 정보의 공적 측면이 복합되어 있으므로 구입 비용에 관한 일반적 이론 확립이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어때? 가치가 달라져서 그래.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잘 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자, 현재, 미래, 과거 정보는 뭐였어요? 특성에 따른 분류였잖아. 그치? 이거랑 구별해야 되는 게 사전적 정보와 사후 정보가 있어. 그치? 그럼 사전적 정보라는 건 어때? 발표 시점에서 보면, 그치? 발표하기 전 정보는 뭐야? 사전 정보가 되고, 그치? 발표 후는 뭐야? 사후 정보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 잘 봐. 이건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 이게 사전 정보가 있고 사후 정보가 있는 건데 이게 어때요?
현재, 미래, 과거하고 사전이냐 사후냐는 어때? 다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사전 정보, 사후 정보는 뭐가 되는 거야? 이용 주체에 따른 분류가 되고 현재, 미래, 과거는 뭐가 되는 거야? 특성에 따른 분류가 되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치? 현재, 미래, 과거는 뭐가 되는 거야? 특성, 그치? 사전, 사후는 뭐가 되는 거야? 이용 주체에 따른 분류다 라가 이게 중요한 거야. 다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그냥 외우려고 하면 어때? 생짜로 외우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그런 기준이라도 갖고 외우자라는 거예요. 그치? 이해하셨죠? 자, 형식 정보, 의미 정보도 어때? 이용 주체에 따른 분류다. 그치? 가치 기준, 비용 기준, 제공 시점 기준이 있어요. 사전적 정보가 있고, 자, 불확실한 환경에서 의사결정 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공되는 정보다. 그치? 그 다음에 어때요? 사후적 정보, 미래의 불확실한 상태에 대비하기 위하여서 의사결정을 내린 이후에, 그치? 내린 이후에 주어지는 정보가 사후 정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됐어. 이렇게 하면, 그러면, 특성에 따른 분류하고 이용 주체에 따른 분류가 이게 이제 크게 구별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 그치?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자, 앞장으로 넘어와 오세요. 이용 목적에 따른 분류다라는 거, 그치? 이용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용 목적이다 그러면 어때요? 이게 일상생활을 위한 정보냐? 아니면 어때요? 나의 직업적이고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한 정보냐? 라는 게 또 있어. 자, 그 기호정보라는 게 뭐냐? 라는 거예요. 기호정보. 자, 우리가 교양 기호정보라고 하면, 자, 보세요. 기호정보라고 하면 얘는 우리가 어때요? 거기다 써. 교양과 일상생활, 그치? 교양과 일상을 위한 정보를 기호정보라고 하는 거야, 그치? 실시간 정보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일기예보 같은 거 있잖아. 이건 일상생활을 위한 정보라고 할 수 있지. 실시간 정보,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가치가 없어지는 정보, 뭐 실시간 정보라고 돼 있는데, 증거 정보, 영수증 같은 것도 일상을 위한 정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기호 정보는 뭐구나? 이용 목적인데, 이용 목적 중에서도 어때? 교양과 일상을 위한 걸 뭐라고 불러? 기호 정보라고 불러. 자, 그래서 우리가 증거 정보다, 그치? 시간이 경과해도 가치가 변화되지 않는 정보다, 그치? 자, 영수증 같은 게 있어, 영수증.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정보가 있어요. 여기서 지적이라는 건 어떤 전문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인류가 만들어내는 기술, 지식, 노하우, 도면, 뭐 지적인 문명 정보다, 그치? 자, 역사적 정보, 과거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 등의 역사적 사실들을 한 정보인데, 이런 것들은 뭐야? 교양을 위한 정보잖아, 그치? 우리가 앞에서 실시간 정보 같은 건 어때? 일상을 위한 거라면 얘는 어때? 교양을 위한 거다, 그치? 지적 정보, 역사적 정보가 있어요. 자, 정서 정보는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 정서 생활을 위한 것들이잖아, 그치? 음악이나 예술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나 정서를 문자, 소리, 영상으로 나타낸 것이라서 이렇게 별표해 감각적, 예술적 정보가 정서 정보예요, 그치? 음악, 미술품 이런 건 뭐야? 정서 정보가 되는 거지, 그치? 제어 정보, 제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게 통제라는 말이야, 그치? 통제하거나 지령을 내리기 위한 정보. 그러니까 정서 정보라든지 제어 정보라든지 기호 정보 이런 것들은 뭐에 따른 분류예요? 이용 목적에 따른 분류다라는 거겠지? 이용 목적. 그게 전문 정보가 있어. 각종 경기 정보, 투자 정보, 금융 외환 정보, 경영 정보, 뉴스 텔레콤, 상품 정보, 지역 정보, 그치? 우리가 IC 정보 같은 것들은 이런 건 어때? 전문 정보잖아, 그치? 아까 인류가 만들어낸 기술, 지식 같은 건 어때? 교양인이라면 가져야 되는 거야, 그치? 이런 건 좀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면 여기 전문 정보는 어때요? 전문적 지식을 말한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에 따른 분류예요? 이용 목적에 따른 분류다, 그치? 그러니까 특성에 따른 분류가 있고 이용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고 이용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어. 자, 근데 있잖아요. 여기다 하나씩 섞으면 정말 문제가 어려워져. 그래서 여기는 그치 암기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기는 이제 문제를 진짜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치 만들어놨기 때문에 요거는 어때요? 그치 책에도 어때? 문제가 다 여기에서 나와. 옛날에는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요했던 부분은 어때? 앞으로도 또 계속 날 수 있는 것. 교수님들이 잘 보세요. 자, 수능시험 볼 때는 한 문제 만들면 3천만 원 주는데
공무원 시험 내면 얼마나 주겠어요? 15만 원 줄까? 뭐 더 줄지도 몰라. 어쨌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때? 별로 이게 좀 쉽게 좀 문제 내기 쉽게 낼 수 있다는 건 출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잖아, 그치? 근데 욕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문제 내면 욕도 안 먹고 어때? 문제도 쉽게 낼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정보의 분류. 자, 그래서 경기정보, 투자정보, 금융정보는 어때요? 크게는 이용 목적에 따른 분류고, 이용 목적에서는 어때? 전문 정보에 따른 분류다, 그치? 전문 정보. 지적 정보나 역사적 정보는 어디에 들어가? 이거는 기호 정보에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정보 전달의 대상, 조직 특성, 매체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달 대상 기준이다라는 게 전달 대상 기준. 자, 공적 정보는 어때요? 자, 정보 이용 주체들이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동질적인 정보, 그치? 자, 그러니까 공적 정보라는 건 누구에게나 다 알리는 정보를 말하는 거야, 그치?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알리는 정보다, 그치? 일상적으로 접하는 정보 중에 많은 부분이 공적 정보가 돼. 그치? TV, 신문, 동그라미 쳐. 이런 게 뭐예요? 공적 정보다. 그치? 사적 정보는 어때? 이용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치? 사적 정보는 어때? 개인적 정보를 말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뭐야? 전달 대상 기준이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봐. 여기 조직 특성 기준이 있는데 공적 정보하고 공식 정보는 어때? 구별해야 돼, 이거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공식 정보가 어때? 신문이나 TV다. 이렇게 나오면 그럴듯하잖아, 그치? 그게 틀렸다라는 게 공식 정보. 정보를 전달하는 조직이 공식적인 조직이면 공식 정보야, 그치?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조직이 사적인 조직이면 비공식 정보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공적 정보하고 공식 정보는 다르다, 그치? 얘는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가 누구냐? 야, 이게 공식 정보는 자 조직 특성 기준이다, 그치? 매스컴 정보가 있고 비매스컴 정보가 있다. 이건 뭐 금방 알 수 있겠지. 매체 기준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식 정보는 국가에서 발표하는 정보는 뭐라고 하는 거야? 공식 정보, 공식 통계라고 하잖아. 그렇지? 개인들이 전달하는 건 뭐야? 개인이나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건 얘는 어때? 비공식 정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능에 따른 분류, 뭐 이런 시험에, 그치? 뭐 안 났어, 이거는. 자, 그래서 뭐 기술 정보, 예측 정보, 추론 정보, 모형 정보, 설명 정보, 평가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기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테크놀로지라는 말이 아니다, 여기서는, 그치? 여기서 기술이라는 말은 묘사한다는 말이에요, 묘사.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거, 묘사하는 걸 뭐라고 한다? 기술 정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나지는 않겠지. 그걸 너무 이제 우리가 수험생을 바보로 생각하고 문제를 내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테크놀로지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술 정보는 어때요? 규칙, 묘사, 상태 기록, 상태 변화의 기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기술 정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측, 추론, 모형, 뭐 설명, 평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오히려 이제 표현 형식에 따른 분류 이런 게 오히려 중요하다, 그렇지? 시각 정보다, 그렇지? 청각 정보다. 근데 영화나 비디오 같은 거, TV 같은 거는 뭐예요? 이건 시청각 정보라고 할 수 있지. 시각과 청각 정보가 동시에 오는 거잖아, 그렇지? 신문은 뭐예요? 얘는 시각 정보가 오는 거고, 라디오는 청각 정보가 오는 거잖아, 그렇지? 시각 정보, 청각 정보가 있고, 문자 정보, 뭐 동영상 정보가 있다라는 표현 형식에 따른 분류. 이제 7번도 시험에 잘 난다, 그렇지? 7번은 보세요. 시험에 이제 제일 잘 나는 게 특성. 여기다가 어때? 이용 주체를 섞는다든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기호 정보, 그치? 기호 정보는 어때? 이용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기호 정보예요. 자, 근데 생성 가공에 따른 분류,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는데 1차 정보야, 1차 정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정보나 기록물이다, 그치? 그래서 보고서, 회의록, 학술 잡지, 논문 이런 것들이 뭐예요? 1차 정보라고 할 수 있어, 그치? 그 2차 정보는 자, 거기 보면 자, 1차 정보를 번역, 해설, 비평하거나, 그치? 1차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될 수 있도록 작성된 정보. 이게 두 가지가 있어. 자, 번역, 해설, 비평하거나 아니면 어때요? 검색될 수 있도록 작성된 정보다, 그치? 서지나 색인. 색인은 뒤에 보면
색인이 없는 책이네, 그치? 색인이 없는 책. 근데 어쨌든 색인은 어때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 그치? 서지라는 건 뭐냐 하면 어때?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걸 서지라 그래. 자, 그래서 서지, 색인, 초록, 목록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얘는 2차 정보다. 이해하셨죠? 자, 그 3차 정보는 이런 책, 교과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보 이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때요? 결합해서 하나의 책으로 묶었잖아. 그치? 백과사전, 교과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3차 정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날 수 있어. 그치? 1차 정보, 2차 정보, 3차 정보. 여기서 자, 교과서, 백과사전, 해설요약, 참고자료 해제 이런 것들은 3차 정보죠. 1차 정보는 어때요? 논문. 여러분 잘 봐. 이건 논문이 아니잖아. 그치? 제가 앞에 나눠드린 게 논문이지. 그치? 그 논문들을 묶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교과서로 만드는 거잖아. 그걸 뭐라고 한다? 3차 정보다. 근데 논문을 다 묶으려고 하면 어때요? 책이 2000페이지도 넘고 3000페이지도 넘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논문을 요약해서 어때? 이걸 정리한 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교과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교과서, 백과사전 이런 게 뭐다? 3차 정보다. 그치? 서지, 색인 이런 거 뭐예요? 2차 정보, 그렇지? 논문, 뭐 보고서 이런 거 다 뭐예요? 1차 정보다. 그래서 이거 구별해야 돼. 구별해야 된다. 자, 정보의 유통이다. 그렇지? 정보의 유통. 자, 그럼 정보의 유통 순환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잘 봐. 정보를 일단 생산해내는 사람이 있겠지, 그렇지? 정보를 생산해내는 사람은 학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정보를 생산할 수가 있지. 근데 이제 정보의 발행, 배포가 있고, 그렇지? 정보의 수집 관리가 있고, 정보의 전달, 정보의 활용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여러분 잘 봐. 정보 유통기관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발행, 배포하고,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까지가 뭐야? 유통기관이야, 그렇지? 유통기관. 그래서 정보를 생산하는 자가 있으면, 자, 생각해봐, 여러분. 교수님이 논문을 썼어, 그치? 교수님이 논문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 출판사가 이걸 발행 배포하겠지, 그치? 발행 배포해. 그럼 출판사가 발행 배포하면 어때? 언론사가 어때? 교수님하고 인터뷰도 하고 책도 읽어보고 그것들을 이제 전달하려고 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수집, 관리, 정보의 전달까지, 그치? 발행, 배포, 수집, 관리, 전달까지가 어때? 정보의 유통기관에 들어간다, 그치? 그 시험 문제 내기 쉽잖아. 이게 딱 세 개니까, 그치? 정보 유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 하면 어때요? 정보 활용 또는 정보 생산자 여기 나오면 안 돼. 그치? 틀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정보 생산 봐봐. 지적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단계다. 그치? 출판, 발행, 배포는 어때? 출판하고 배포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수집, 조직, 가공, 관리하는 단계. 그치? 전달하는 단계가 있고 활용하는 단계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보 유통기관이다. 이해하셨죠? 자, 요거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잘 보세요. 정보 유통이 중요한 거잖아. 그치? 정보 유통 관련 기관에는 뭐가 있느냐라는 거야. 그치? 그럼 정보 유통 기관이 아닌 거 이거 찾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편집 출판 기관은 어때? 정보 유통 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 출판사 생각하시면 돼요. 도서관, 학술정보센터, 평생학습 교육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정보 유통 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죠? 자, 초록 색인지 작성. 그치? 색인 뭐 이런 걸 작성하는 기관 얘도 뭐예요? 얘도 우리의 정보 유통 기관인데 특히 아까 초록 색인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2차 정보라고 했잖아요. 그치? 2차 정보를 간행하는 기관이다. 그치? 자,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돼 있는데 뭐 안내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을 뭐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하고 정보 에이전트나 어떤 브로커들이 있다. 그치? 다른 정보 서비스 기관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특정 이용자의 적합한 자료를 분석 평가하여서 그 결과를 제공하는 조직이야, 그렇지? 여러분 잘 보세요. 정보 에이전트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게 정보 에이전트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정보 기관이라는 뜻이 에이전트라는 말은 그래서 정보 기관이나 브로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정보 유통 관련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거 알아야 된다, 그렇지? 대학 이런 거 정보 유통기관 되겠어요? 아니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이지, 그치? 뭐 그렇게 나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치? 자, 그 생각을 해봐, 여러분. 우리가 정보 유통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정보 유통기관에는 뭐가 있냐면 한국에는 어때요? 한국학술정보교육원이 있어, 그치?
한국학술정보교육원. 얘네는 뭐 하는 거냐 하면 한국학술정보교육원은 논문 같은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디지털화해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거 만들어내는 데가 어때요? 한국학술정보교육원 같은 거야. 그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한국학술정보교육원 같은 게 정보 유통기관이 되는 거지. 자, 그치, 제 와이프가 그치 정보학술정보교육원의 그 뭐예요? 그치, 선임 연구원이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말한 거야. 어쨌든 그래서 말한 거고 시험에 날수는 시험에 낮이는 어렵겠다. 또 모르지, 그치? 정보학술교육원, 한국학술정보교육원하고 관계없는 교수님들은 없다고 하니까, 그치? 이런 거 정보 유통기관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보에 대해서 봤어. 정보에 대해서. 잘 보세요. 정보에 관한 관점에는 뭐가 있었어요? 정보에 관한 관점? 그거는 이제 알아야지. 정보 이론적 관점이다. 그치? 셰넌. 의미론적 관점은 어때요? 다프트. 그치? 그 다음에 어때요?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 있었고,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 있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봤으니까, 이제 어때요? 우리는 이제 뭘 보겠다는 거야? 그럼 정보사회라는 건 또 뭐냐라는 거죠. 정보사회. 자, 정보사회를 보세요. 자, 거기도 이제 한번 읽어보면 그걸 줄치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을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정보화 사회는 어때요? 정보화가 진행 중인 사회.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보사회란 말 대신에 어때요? 정보화 사회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치? 정보화가 진행 중인 사회를 뭐라고 하는 거야?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동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이고, 정보사회는 어때요? 정보화가 이루어진 사회를 말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미 이제는 뭐예요? 정보화 사회란 말은 안 쓰지. 그치? 얘는 어때요? 60년대, 70년대 어때요? 정보통신혁명이 일어날 때, 제3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정보화 사회다. 이런 말을 썼겠지. 그치? 근데 지금은 어때? 정보사회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정보사회와 탈산업사회, 후기 자본주의 사회, 탈근대사회, 지식사회 등 개념이 제기되어 왔다라는 거였지. 그럼 이제 여러분 잘 봐. 여기서 우리가 단절론, 연속론이 있는데, 자, 단절론, 연속론 올해도 시험에 났어요. 자, 그럼 과연 정보사회는 있잖아요. 정보사회 이전 사회를 뭐라고 했어? 산업사회잖아. 그치? 그럼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는, 자, 이게 연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연속되어 있다는 말은 어때? 성질이 비슷하냐?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회냐? 이런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럼 잘 보세요. 후기 산업사회다. 후기 자본주의 산업사회다. 라고 하면, 자, 후기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이 명칭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 연속론일까? 단절론일까? 연속론이겠지. 그치?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데 후기다라는 거야. 그치? 탈산업사회로는 뭐가 되겠어요? 산업사회를 탈피했다라는 거니까 어때? 얘는 단절론. 이해하셨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정보사회를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후기 자본주의 사회. 산업사회를 대표하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후기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산업사회를 탈피했다라고 해서 탈산업사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정보사회로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지식사회도 있어. 그치? 탈근대사회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거시적 사회 변동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 변동 현상을 어때? 제3의 물결이다. 그치? 거시 경향, 불연속 시대, 불연속성의 시대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 잘 봐. 우리가 정보사회의 정의에서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치? 바라보는 관점. 그걸 이제 넘겨봐, 여러분. 기술적 관점이 있고, 그치? 기술적 관점이 있고, 여기 경제적 관점이 있어요. 그치? 경제적 관점이 있고, 직업적 관점이 있고, 어때? 공간적 관점, 문화적 관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봐. 얘는 이걸 이렇게 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아까 정보 이론적 관점이 있었지, 그치? 정보 이론적 관점이 있었고, 자,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 있었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어요? 의미론적 관점이 있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뭐가 있어요? 기술적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경제적 관점이 있고, 직업적 관점이 있고, 그쵸? 직업적 관점이 있고, 그 다음 어때?
문화적 관점이 있고, 공간적 관점이 있고, 문화적 관점이 있다. 제가 이제 문제집을 낼 건데, 그치? 아직 교수님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볼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제가 문제집을 내면, 이렇게도 낼 수 있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 잘 봐. 이거를 여기다 갖다 섞었어.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어때? 정보 이론적 관점, 경제적 관점, 직업적 관점으로 나눠질 수 있다. 그러면 어때? 틀린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각각 뭐냐 이걸 구별하는 것도 중요해. 근데 이제 구별하는 건 쉽잖아. 이거는 정보 이론적 관점은 어때요? 양적 관점. 얘는 질적 관점. 얘는 자원으로 보는 거, 얘는 상품으로 보는 거. 끝났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 갖다 넣거나 어때? 이걸 이쪽에 갖다 넣거나 하면 어때? 어렵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거야, 그치? 이거 자체를 외우는 거. 그래서 기술적, 경제적, 직업적, 공간적, 문화적 관점은 뭐예요? 정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정보 이론, 정보 사회론, 정치 경제학 의미로는 뭐예요? 얘는 정보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책을 크게 보는 거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이제 우리가 이제 써놓고, 자, 기술적 관점이에요. 기술적 관점. 자, 그러면 기술 혁신의 기초를 두고 어때? 정보 및 정보 기술의 생산과 유통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의다. 그치? 그러니까 기술적 관점이라는 것은 얘는 어때요? 정보 사회는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어때? 이게 그 전 사회와 구별된다는 거야. 기술에 있어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걸 기술적 관점이라 그래. 자,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이제 세 번째 줄에 새로운 기술이 체계적 사회 변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해. 그치? 그대로 잘 봐. 여기 기술적 관점 이제 뒤에 가서 또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잘 봐. 여기서 새로운 사회 변동을 초래한다. 그럼 어때요? 얘는 단절론이겠어요? 연속론이겠어요? 단절론이지, 그치? 기술적 관점. 새로운 기술이 변화했다, 그치?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서 사회를 변화시켰다 라고 보는 게 기술적 관점이고, 얘는 뭐가 되는 거? 단절론적 관점이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연습을 해야 나중에 어때? 문제가 났을 때 맞출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봐. 그냥 연결되지 않고 쭉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켜 놓으면 어때요?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보면, 그치?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강의를 할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할게. 자, 작년에는 어때? 한 페이지도 빼지 않고 제가 다 했다, 그치? 문제도 다 풀고 그랬는데 이제 안 나는 문제들도 있잖아, 그치? 안 나는 문제, 그치? 우리가 처음 정보화를 우리가 어때요? 처음 정보화 될 때 그거는 시험에 이제 안 나겠지. 벌써 이게 뭐예요? 90년대니까 지금 2020년에 이제 가까운 내년은 2020년이잖아, 그치? 그럼 90년대 말이라고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해도 거의 20년 지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안 하겠다, 올해는, 그치? 그런 건 올해 안 하고 차라리 어때요? 다른 나라의 정보화 과정을 보는 것보다는 어때? 그냥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른 나라의 대응 이런 걸 봐야지, 그치? 그런 게 예전에 시험에 났다면 지금은 어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시험에 안 나는 것들은 어때? 과감하게 제가 건너뛰고 할 거야, 그치? 근데 지금 하는 것들은 어때? 시험에 여전히 중요하고 날 수 있다, 그치? 정보사회론이 어때? 그냥 시사적인 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이것도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으려면 이런 관점들이 중요한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때? 언제나 중요하다. 책에서 안 난다고 하니까 어때? 이제 아예 책을 안 보려고 하면 안 돼. 자, 이건 이제 날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시험에 나면 어때? 누구라도 맞아, 이거는. 그래서 50점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거야. 자, 50점을 만들어 놓으면 30점 만들기는 어때? 쉽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기술적 관점.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 그치? 그래서 거기 봐봐. 그러니까 맨 가장 중요한 게 따라서 정보통신 기술의 거대한 발전. 이 3차 산업혁명이잖아. 그치? 거대한 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사회가 대한 증거로 인식한다라는 거니까 얘는 어때요? 단절론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지금 풍부한 정보를 저장, 유통시킬 수 있으면 어때? 정보의 분배와 변형이 신속하고 뭐 효율적이다라는 거겠지? 여기는 이토라는 사람, 이토. 자, 이게 뭐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 정보 기술이 급속히 진보함으로써 어때? 다방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겠지? 저장과 유통에 있어서 풍부한 정보의 균형, 뭐 이런 게 나오면 기술적 관점이라는 거야, 그렇지? 여기는 금방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시면 6번만 보세요. 6번. 자, 기술혁신, 그치? 영국의 한 학파에서 주요한 기술혁신은 어때요? 창조적 파괴를 초래한다는 슈페터의 주장. 슈페터는 이제 알아둬야 된다, 그치?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한 사람이 어때요? 슈페터야. 자, 그래서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 기업가라고 불렀어요. 기업가, 그치? 기업가가 해야 되는 일이 뭐다? 창조적 파괴다라는 거겠지? 혁신이에요. 슈페터의 주장과 경제 발전에 따른 콘트라티에프의 장기 파동, 50년을 주기로 일어나는 파동을 말해, 이거는. 그래서 장기 파동이 이론을 결합해서 정보통신 기술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나타낸다. 그치? 그래서, 단절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래서, 기술적 관점은 어때요? 얘는 단절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 자, 슈페터도 교수님이 이렇게 보충 자료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는 시험에 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좀 볼게요. 슈페터, 기술 변화를 사회체제 변화 설명의 가장 기본적 동력으로 보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그치? 자, 네오 슈페터적 접근이야. 그치? 그 다음에, 자, 하나, 둘, 셋째 줄 밑으로 내려와서 기술을 실제적 이론적 지식들, 노하우, 절차, 경험 및 물적인 장비 집합으로 정의한다라는 거지. 이런 게 이제 네오 슈페터적 접근이야. 자, 그 이제 경제적 관점이에요. 경제적 관점. 자, 기술적 관점은 얘는 정리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정보통신 기술 혁명으로 3차 산업혁명이겠지. 얘가 그렇지. 혁명으로 새로운 사회가 새로운 사회가 출현. 이렇게 나오면 뭐야 이게? 기술적 관점. 그래서 특히 뭘 강조해? 정보통신 기술을 강조한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경제적 관점은 뭐냐라는 게 경제적 관점. 우리가 정보사회에서 이루는 정보활동에 대한 소득, 산업 및 취업 구조 등 경제지표의 변화에 주목하는 관점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자, 1차 산업이 있고, 그치? 1차 산업. 1차 산업 보통 뭐라고 하냐면, 농림수산업을 1차 산업이라 그래. 그래, 2차 산업이 있지. 이게 뭐예요? 제조업이다. 그치? 제조업. 그 다음에 어때요? 3차 산업이 있잖아요. 서비스업 같은 거예요. 그치? 그럼 정보사회에서 출현하는 대부분의 직업들은 다 어디에 있냐? 3차 산업이잖아. 그치? 그러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어때? 생산량이 있을 거고 이거를 뭐예요? 우리가 금액으로 표현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GDP 또는 GNP라고 그래. 근데 오늘날에는 어때? GDP가 훨씬 더 중요하지만 이때 정치 경제학적 관점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맥클럽인데 맥클럽 시대에는 뭐가 중요했어? GNP가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이해하셨죠? 그래서 GNP에서 정보산업이 그치? 정보산업에서 만들어낸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 아셨죠? 우리나라의 총생산 중에서 그치? 우리나라의 총생산 중에서 정보산업에서 만들어낸 비중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경제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 관점. 자, 그래서 우리가 국민 계정에서 차지하는 정보산업의 비중 별표해. 그게 가장 핵심 단어다. 그치? 자, 그래서 전체 노동인구 중에서 그치? 정보상품을 생산, 처리, 분배, 전달, 종사하는 노동력의 비중 이런 것들 말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3차 산업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종사하느냐 3차 산업의 생산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 관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치 경제학적 관점하고는 전혀 다르지. 이해하셨죠? 얘는 어때? 정보가 뭐라는 거야? 상품이 되었다는 거고 여기서 경제적 관점은 어때? 뭐가 정보사회야? 그러면 어때? 정보산업에서 만들어낸 생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를 뭐라고 하느냐? 정보사회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맥클럽이야, 맥클럽.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자,
3번만 보세요. 3번. 3번만 봐. 맥클럽은 정보산업, 정보 관련 사업을 어때? 50개의 하위 영역으로 분리하고 있지? 5개의 대산업군, 교육, 통신 매체, 정보기기, 정보서비스, 기타 정보활동으로 나누고 그 영역의 경제적 가치가 GNP, 이렇게 나오진 않을게. 이거 GNP를 GDP로 바꿔서 나오진 않는다. 그치? 어쨌든 이걸 뭐라고 불러? GNP, GDP를 국민 계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보세요. 1962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GDP가 중요하지만 어때? 그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국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국민이 생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GDP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GDP야. 그 지금은 어때? 세계화 시대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도 엄청 많잖아. 그치? 근데 어때? 예전에는 어때? 세계화가 그렇게 진전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국민이 생산하는 걸 계산하면 됐다라고 생각한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그럼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GDP, GNP 구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하면 경제적 관점. 이거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맥클럽까지 알아야 된다. 그치? 맥클럽. 자, 그래서 맥클럽은 이렇게 나눴어. 근데 맥클럽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어때? 포렛은 중요하다. 이거 시험에 날 수 있어요. 포렛은 맥클럽의 접근법이 다른 산업이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정보활동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맥클럽은 3차 산업의 비중만 조사했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잘 봐. 제조업에서도 어때? 공장 자동화 같은 거 되면 어때? 이게 정보통신 기술이 어때? 여기에서도 어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다른 산업에, 그치? 여기 보면 다른 산업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같이 조사하자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진 않는데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말하는 거라면 차지하는 비중은 누가 크겠어요? 맥클럽이 크겠어요? 포렛이 크겠어요? 포렛이 크지. 그치? 얘는 딱 저것만 보면 된다는 건데 아니야.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은 여기도 영향을 미치니까 심지어 뭐도 영향을 미쳐. 1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영향을 미쳐? 미국은 땅이 훨라 크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요? 비행기로 센서를 뿌려. 그럼 어때? 센서를 뿌려놓으면 여기 물이 부족하네, 수분이. 여기다 물 주면 된단 말이야. 옛날엔 물 다 줘야 됐는데 센서를 뿌려놓고 부족한 부분에만 물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어때요? 여기도 영향을 미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자라고 한 사람이 누구야? 포렛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포렛은 맥클럽의 접근법이 다른 산업이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정보활동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그렇지? 지식산업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1차 정보 부문, 2차 정보 부문, 비정보 부문 등 세 분야로 나눴다. 너무 치사하지만 여러분 잘 봐. 1차 정보 부문, 2차 정보 부문, 3차 정보 부문으로 나눴다. 그러면 그럴듯하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1차 정보 부문, 2차 정보 부문, 비정보 부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직접적 관련이 있으면 1차 정보 부문, 간접적 관련이 있으면 2차 정보 부문, 아예 관련이 없으면 비정보 부문이야. 그치? 그래서 3차 이런 거 없어. 그치? 1차, 2차까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비정보 부문이다. 이것도 제가 만든 문제예요. 제가 만든 문제인데 이게 이제 아직 이제 문제지가 안 나와서 그렇지. 만약 교수님이 보면 이런 문제도 있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치? 똑같이 되진 않겠지만 그치. 그 약간 그치. 이 사람들은 어때요? 성공한 사람이잖아. 교수님들은. 이해하셨죠? 그러면 문제집이 나왔어. 이게 문제 보면 허접하네. 이거보다 잘 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문제집을 내면 저 새끼보다 잘 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쟤는 학원 강사, 난 교수인데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문제집을 안 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치? 근데 또 공부를 위해서 문제가 너무 옛날 문제고 해서 실제 이제 도움이 안 돼서 작년에는 어때요? 이거 가지고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 반반쯤 날 줄 알았어. 사실 작년에 이제 적어도 한 70%까지는 아니고 6대4 정도로 기본서 6, 그치? 우리가 어때? 전략 기술에 대해서 한 4, 이 정도 날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그치? 8대2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문제를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랑 저랑 또 어때? 그치? 논문들 다 읽어보면서 저도 문제를 내고 여러분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작년에 약속은 못 지켰어. 자, 어떻게 했냐 면 다른 과목을 못 하더라도 어때? 정보사회로는 100점 맞으면 이러고 붙을 수 있다. 내가 지금 맨날 그렇게 말했거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치? 그 문제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어. 그치?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도 합격자들도 어때? 70점 금방이거나 65점에서 70점 요 사이에 맞았을 거야. 합격하지 못한 분들은 어때요? 그분들도 어때? 한 50점 맞았을 거야. 50점.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있잖아. 여러분 합격한다는 게 여러분이 어때요? 한 작년에 공부했으면 어때? 작년보다 어때? 한 세네 문제만 더 맞으면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세네 문제만 더 맞으면 된다. 자, 세 문제만 맞으면 뭐가 돼요? 12점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네 문제 맞으면 16점이니까 그 정도만 더 맞으면 돼. 그러니까 또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은 첫날이니까 공부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할 때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지겹다. 그래도 정보사회로는 그나마 왜 그나마 나냐면 새로운 걸 배우잖아. 논문도 작년에 봤던 것보다 더 추가해서 새로운 걸 배우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하면 재밌기도 하고 또 그래도 할만해. 근데 심리학, 국가정보학, 국어, 특히 국어 이런 거는 본 걸 또 봐야 되잖아. 그치? 선생님들이 이거를 뭐 다르게 강의하기도 어려워. 국어 같은 거는 뭐 얼마나 추가되는 게 있겠어요. 그럼 어때? 이게 지겨워서 못하는 거예요. 지겨워서.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작년에 시험을 봤더라도 정말 내가 처음 공부한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지 그 다음에부터.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은 그 다음엔 다 붙어. 사실 거의 다 붙어. 이거는 그치?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은 어때? 거의 다 붙는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때요?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저 사람들 따라가려면 그치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이게 일반 공무원 시험과 달라서 단기간에 공무원 시험이 안 되는 이유는 영어 때문이거든. 영어를 그치? 근데 여기는 영어 안 봐도 되잖아. 한국사 이거 안 해도 된다. 그치? 이것도 낼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엄청 지엽적으로 나와. 이해하셨죠? 엄청 지엽적으로 나와서 영어, 한국사, 이제 국어가 남았는데 이제 국어. 자, 그래서 국어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 이제 안 해도 되고, 그치?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심리학이나 국가정보학이나 정보사회론 같은 거는 어때요? 이거는 영어나 국어에 비하면 어때? 양이 절반이 뭐야? 3분의 1도 안 된다. 공부 양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1년 만에도 어때? 가장 빨리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 시험이야. 이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있잖아요. 이게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면 영어 공부라도 할 거 아니야. 근데 어때? 이런 거 작년에 봤는데, 그치? 정보사회로는 사실 매년 시험 경향이 바뀌고 하니까 어때? 이건 그나마 괜찮은데, 이렇게 어떤 확립된 학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겹다. 그래서 지겨워도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그치? 지겨워도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 인강을 보시는 분들도 어때요? 지겨워도 또 본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완강하는 게 되게 어려워. 생각보다. 그치? 그래서 지겨워도 또 본다. 다시. 그래서 어쨌든 맥클럽, 포렛 나온 뭐라고요? 경제적 관점이다. 그치? 맥클럽은 어때요? 1차 정보 부문이 있고, 그치? 2차 정보 부문, 3차 정보 부문이 아니라 뭐다? 비정보 부문이다. 그치? 1차는 직접적으로, 그치? 정보 부문이고, 2차는 간접적 관련을 갖는 부분이다. 그치? 그 다음에 어때요? 3차 정보 부문이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비정보 부문. 자. 그래서 이제 보는 거야. 그치? 나누어. 자. 정보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치? 1차 정보 부문을 보세요. 1차 정보 부문은 기속시킬 수 있는 시장 가격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적 평가가 용이해. 얘는 정보를 직접 팔아먹는 거니까 어때? 여기서는 어때요? 정보는 가격을 갖고 있으니까 생산, 이게 어때요? 평가하기가 용이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국민 경제, GNP에서 정보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때요? 이건 팔아먹는 거니까 정보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2차 산업 부분에서 자동차 만드는데 정보 부분이 얼마나 사용됐는지는 평가하기가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2차 정보 부문을 보세요. 반면에 2차 정보 부문은 가격을 매기기가 어려운 기업이나 국가기구의 정보적 활동이기 때문에, 그치? 기업 인사부서나 연구개발 등으로 어때? 현대의 모든 조직에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치? 이건 계산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RIT다. 일본의 정보통신경제연구소. 자, 그 이제 여러분 잘 봐. 일본의 정보통신경제연구소인데, 자, 여기서 이제 지표를 만들어서 지표를 어떻게 하면 이게 정보사회가 되느냐라는 지표인데, 이 일본의 정보통신경제연구소의 입장을 우리나라 정보통신연구원이 어때요? 그대로 가져와서 어때? 똑같이 지표를 만들었단 말이겠지. 그러니까 일본 거를 이거 봐야 돼? 봐야 돼.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뒤에 가서 어때? 지표나 지수 이런 거 나올 때 정보화 지표나 정보화 지수 나올 때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어때?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치? 교수님들도 이걸 알고 있어. 그래서 자, 정보통신경제연구소는 어때요? 정보사회의 진입 여부를 측정했는데, 자, 정량적 지표, 양적 지표를 만들었어. 그쵸? 자, 서비스 노동인구가 전체 노동인구의 50%다. 그치? 서비스업. 그러니까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50% 이상인 사회가 정보사회라는 거야. 그치? 대학생의 수가 해당 연령 집단의 전체의 50%가 넘는다. 그치? 그러니까 대학 진학률이 증가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정보사회가 된다는 거야. 자, 1인당 소득이 어때? 4,000달러 이상이다. 그치? 4,000달러 이상이면 정보사회라는 거예요. 정보비가 35% 이상인 경우에 정보사회로 간주한다라는 거겠지. 서비스 노동인구, 서비스는 3차 산업이고, 여기 대학생 주의해야. 대학생 1인당 소득도 중요하다. 그치? 그 다음에 정보량, 정보 지출, 총 지출 중에서 정보 부문의 지출 비중이 35% 이상. 여기서 뭐 50, 4천, 35 이런 걸 문제로 내진 않는데 거기까지 내면 너무하잖아. 그치? 그런데 뭐가 이 지표냐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이거 넘어간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어때? 600달러에서 1,500달러가 어때? 산업사회가 되고, 그치? 1,500에서 4,000까지가 어때? 대량 소비 사회라면 산업화 이후 사회. 이게 뭐야? 정보사회잖아. 그치? 이게 4,000달러에서 2만 달러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그게 독일이다. 그치? 자. 국가 경제의 정보지향 직업 종사자가 반 이상이다라는 거. 그치? 근데 여러분 잘 봐. 이거하고 지금 얘와 얘를 구별하는 게 어려워. 지금 직업적, 그치? 직업적 관점하고 어때? 경제적 관점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지금 경제적 관점을 직업적 관점이라고 해도 어때요?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기가 쉬울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럼 직업적 관점은 뭐냐? 자, 보세요. 얘는 경제적 관점은 누가 선호하는 이론이겠어? 경제학자들이. 그치? GDP, GNP 계산하는 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그치? 근데 직업적 관점은 뭐야? 누가? 사회학자들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때? 정보에 관해서 정보 사회론적 관점을 갖는 사람들이 어때? 오히려 직업적 관점을 갖는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사회학자들이 선호하는 정의다. 그치? 직업 구조의 변화야. 그치? 다수의 직업이 정보 노동에서 발견되는 경우에 정보 사회가 성취된다고 보는 견해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이 정보 부분에서의 생산량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치? 여기서는 어때요? 직업적 관점에서는 어떤 직업들이 새로 나타났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보다 더 수량적인 건 어디가 되겠어? 경제적 관점이다. 그치?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야. GDP, GNP 나왔어. 이건 뭐예요? 경제적 관점. 이해했지? 맥클럽, 포렛이다. 그치? 그 다음에 사회학자들이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볼, 그치? 우리가 다니엘 베리다, 뭐 이런 사람들, 그치? 토플러다, 이런 사람들 보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직업적 관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다수의 직업이 정보 노동에서 발견되는 경우 정보사회가 성취된다고 보는 견해다라는 거겠지? 자, 제조업 고용의 쇠퇴와 어때? 서비스 부분의 고용 증가, 육체 노동의 소멸과 어때? 정보 노동의 증가로 이어져. 그치? 벨은 이제 중요하다. 뒤에 가서 나와. 근데, 자, 벨이 사회
벨은 이 사회 직업의 지배적 집단이 어때? 정보 노동자로 구성된다. 그치? 정보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산했느냐, 여기엔 관심이 없어. 그냥 직업 자체에 관심을 갖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한다? 직업적 관점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라이라는 사람, 그치? 드러커, 카스텔 다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치? 상징적 분석과 지식 전문가, 정보 노동자 등 직업명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니까 상징을 분석하는 사람, 그치? 지식 전문가, 정보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걸 뭐라고 한다? 정보 사회라고 한다라는 게 어때요? 얘가 직업적 관점이다. 자, 그럼 20세기에 들어서 팽창한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 계급은 어때요? 지식인과 기술적 인텔리겐치아로 구성된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어때요? 인텔리겐치아가 뭐냐 하면 어때? 지식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인텔리겐치아라고 하는 거야. 그치? 인텔리겐치아. 자, 그래서 지식인, 기술적 인텔리겐치아로 이제 구성돼. 우리가 레드베터라는 사람, 그치? 레드베터라는 사람은 현 시대의 기본적인 것은 정보라는 통찰을 강조한 저서, 그치? 미천 없이 살아가기에서, 그치? 그리고 왜 미천 없이 살아가기라고 했겠어요? 자, 농업사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야? 토지가 있어야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산업사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야? 공장이나 기계가 있어야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지.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미천이라고 한 거야. 그렇지만 어때? 이런 미천이 없어도 어때? 지식과 정보가 어때? 토지나 공장 기계 역할을 대신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미천 없이 살아가기란 책에서, 그치? 뭐라고 했냐 하면, 자, 정보사회의 부의 생산은 어때? 육체적 노력이 아니라 아이디어, 지식, 숙련, 재능, 창의성에서 나온다. 공장이나 기계 갖고 있지 않아도 어때? 지식만 갖고 있으면 어때? 부를 축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요구되므로 디자이너, 중개사, 이미지 창조가, 음악가, 생명기술자, 유전공학자, 틈새시장 개척자 등의 성공적 직업 사례를 그치 소개했어. 이 사람이 레드베터인데 레드베터가 뭐 시험에 나지는 않는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 직업적 관점에 나온다. 그치? 직업적 관점에. 자, 사실은 퍼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 퍼킨 3번은 자, 3번 보세요. 정보 노동자 집단을 질적으로 구분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그치? 교육에 창조되고 비자격자의 배제에 의해서 제고되는 인간 자본을 이용해서 통제하는 어때? 정보 전문가의 우세화가 나타나는 사회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퍼킨이 정보사회라고 했단 말이겠지. 정보사회. 자, 근데 이제 퍼킨이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자, 이렇게 생각했어. 자, 이 사람도 어때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한 분류라고 할 수 있어. 자, 생각해보면, 자, 예전에는 어때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자본가하고 노동자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야, 노동자라고 다 가난한가? 자본가라고 다 부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노동자 중에서도 어때요? 지식 전문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직업적이다라고 했을 때 노동자 중에서도 어때? 새로운 노동자가 나타났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정보 노동자가 나타났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새로운 노동자를 뭐라고 불러? 전문가라고 불러. 그치? 예를 들면 변호사나 의사는 어때?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팔아먹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중요했다라는 거야. 그치? 교육에 의해 창조됐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변호사, 그치? 의사, 이런 사람들 교육에 의해 창조되고 비자격자의 배제다. 이게 라이센스잖아. 변호사 자격증, 의사 자격증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배제에 의해 제고되는 인간 자본을 이용해서 통제하는 정보 전문가의 우세화가 나타나는 사회.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그치. 이렇게 말한 사람은 퍼킨인데, 퍼킨은, 그치. 이건 물어볼 수도 있어. 퍼킨은 요즘이 아니라, 그치.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직업적 관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했지? 그 다음에 자, 굴드너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굴드너와 퍼킨 모두 전체 사회에 대하여 각별히 중요한 결과를 가지는 정보 노동 영역이다. 그치? 정보 노동 영역. 여기서 왜 정보 노동 영역이 중요한 거냐 하면, 노동자의 성격이 변했다. 적어도 어때? 노동자 중에
지배만 받는, 그치? 피지배자로서의 노동자의 성격을 벗어나는 노동자들이 나타났다. 이걸 뭐라고 한다? 전문가라고 한다라는 거겠지? 자, 독특한 변화를 중요한 결과로 인지하는데, 굴드너는 그래서 뭐예요? 새로운 계급이라고 하잖아. 새로운 계급. 그래서 이게 어때요? 예전에 기출문제에 제3의 계급이라고 시험에 났었어. 이해하셨죠? 새로운 계급. 그러니까 자본가가 제1계급이라면 어때요? 노동자는 제2계급이고 여기 새로 출연한 어때요? 전문가들은 제3의 계급이다라는 거겠지? 제3의 계급은 사회변동의 방향을 논의하고 논쟁하는 데 필요한 개념을 제공한다. 그치? 자, 제3의 계급이라는, 그치? 필요한 개념을 제공해. 퍼킨은 전문가들이야. 그러니까 굴드너가 말하는 새로운 계급이 어때? 퍼킨이 말하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치? 사회적 문제를 조직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낸다고 주장해. 그치? 자, 5번도 보세요. 맥클럽이다. 그치? 맥클럽. 아, 맥클럽은 어디야? 이거는. 그치? 정치 경제학적 관점인데, 맥클럽이 어때요? 이게 직업적 관점에서도 말해. 그치? 우리가 이걸 수치화한 거, 각 직업이 생산해내는 어떤 생산액, 생산품의 가치를 수치화한 게 경제적 관점이고, 여기 직업 자체를 보는 게 직업적 관점이라면 어때? 관련이 있으니까. 그치?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맥클럽의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자, 지식 운반자가 있어요. 그치? 신문 배달원, 우편 집배원이 있다. 그치? 지식의 변형자, 속기사, 자서전, 집필자, 이런 사람들이 어때? 지식의 변형자, 지식의 처리자, 그치? 회계사, 그치? 지식의 해석자, 통역원, 지식의 분석자, 신문사, 논설위원, 지식의 창조자, 학자, 연구자, 이런 건 어때? 시험에 날 수 있다. 그치? 요거 시험에 재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봐도 여기는 다 중요하다라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공간적 관점이다. 공간적 관점. 자, 이제 공간적 관점이라는 것은 이제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얘가 연결된 사회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연결망이 어때요? 점차 더 촘촘해지고 더 확대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연결. 그치? 또 어때요? 이제 이걸 말할 때는 어때요? 사물과 사물이나 인간과 사물의 연결,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공간적 관점. 자, 보세요. 지역을 연결하고 시간과 공간의 조직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통신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점. 다시, 정보통신 기술이 아니야. 정보통신망이야, 이거는. 그치? 이거는 어때요?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이게 공간적 관점이야. 그치? 자, 그래서 관점이다. 전 세계적 차원의 연결망 사회다. 그치? 연결망 사회에, 자, 를 작동시키는 정보 수송관을 제공한다. 뭐 이렇게 말했어.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결과적으로, 자, 정보 유통의 양과 속도의 증가로 얻어지는 시공 축약이다. 시공 축약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극복됐다라는 거잖아. 그치? 시공 축약은 정보 사회를 이전 사회와 구별되는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된다. 예전에는 이 정도로 연결돼 있지는 않았잖아. 그치? 그 사람들의 연결 자체에 관심을 갖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공간적 관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4차 산업혁명 같은 거를 보다 산업혁명을 어때? 연결로 이렇게 보는 게 더, 이게 사실 탁월한 관점이 있다. 그치?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시공축약은 정보사회 이전 사회에 구별되는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된다. 전자고속도로 발전에 따른 정보의 새로운 그치 현상, 그치 새로운 현상, 정보 흐름이 새로운 현상은 시공과 공간 관계의 근본적 변화로 통신망 사회를 연다. 그치 카스텔, 동그라미 쳐. 카스텔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카스텔. 그래서 우리가 카스텔 공간적 관점의 대표적 학자는 누구예요? 카스텔. 직업적 관점의 대표적 학자는 누구예요? 뭐 라이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다니엘 펜, 그치? 경제적 관점의 대표적 학자는 포렉과 맥클럽. 이해하셨죠? 자, 이제 알아야 돼. 카스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정보통신망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 위성을 이용하여 지구상 어디에서든 직접 통신과 접근이 가능한 일상적 부분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지구촌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됨으로써 신체적 대면하지 않고도 실시간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사회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그죠? 웰먼이라는 사람인데 웰먼보다도 어때? 카스텔, 그치? 자, 2번 보세요. 자, 별표해 카스텔. 지식 정보의 역할이 증가보다 그 증가가 가져오는 사회적 결과, 즉
자아와 사회 사이의 관계의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사회 구조가 어때? 극소전자 기반의 어때? 극소전자라는 게 이제 극소전자라는 게 어때? 전자, 그치? 이런 거야. 극소전자 기반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추진되는 네트워크로 구성된 통신망 사회가 된다. 통신망 사회 하면 누구예요? 카스텔. 근데 이제 봐봐 이게. 그러면 지식과 정보의 역할 증가보다도 그치? 그 증가가 가져오는 사회적 결과, 즉 자아와 사회와의 관계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하나만 들어볼게. 자, 제가 그치? 성적 취향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성적 취향은 어때? 아니, 뭐 상관없다. 그치? 저는, 그치?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내가 성적 취향이 소수자에 대한, 그치? 성적 취향이 내가 소수자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있잖아. 이제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그러면 성적 취향이 소수에 있어. 성적 취향이 소수라는 게 이제 여러분 아는 거잖아, 그렇지? 남자가 뭐 남자를 좋아한다든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든지 이건 소수잖아. 이해했어요? 그 예전에 연결돼 있지 않을 때는 누가 모르잖아, 그렇지? 근데 인터넷에서는 어때요? 비대면적 접촉 때문에 어때? 익명성도 보장되고 하고 이 사람들끼리 뭐도 만들 수 있게 돼. 그렇지? 커뮤니티도 만들 수 있게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어때요? 이 개인들이 어때? 공동체를 만들기가 오히려 더 쉽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게 어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걸 정체성 혁명이라고 그래. 나중에 그래서 이게 나오면 카스텔이다, 그렇지? 자, 그래서 지식 정보 역할, 지식 정보의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증가가 가져오는 사회적 결과, 즉 자아와 사회의 관계의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사람. 그래서 뭐요? 연결망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다? 카스텔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화적 관점은 조금만 이제 쉬었다가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자.